12대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고 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 태도에 변화가 있을 것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총선 이후 첫 기자회견을 대검찰청에서 열고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해 조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권영철 대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권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하고 모든 걸 바꿔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윤 대통령까지 다 바꾸라고 하고 싶지만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을 제외하고 모든 걸 다 바꾸라고 하는 그런 걸 겁니다. 네,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가 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하느냐 여부잖아요. 그렇습니다. 검찰에 국민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검찰이 그동안 야당에 대해서는 전방위 수사를 해왔는데 네, 유독 그 대통령 가족 내지는 정부 여당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이지 않냐 이런 비판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네, 검찰이 공정하냐 공정하지 않느냐의 첫 번째 기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하느냐 마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네.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이 불거진 지 이미 4년이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지기는 검찰에서 한 차례 서면 조사를 했다는 거거든요. 함께 주가 조작에 연루된 걸로 알려진 관련자들은 기소돼서 1심 판결이 내려졌는데 김 여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필요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할 뿐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총선 이번 22대 총선 이후에 네. 검찰의 기류가 좀 변화되고 있는 건가요? 어제 선거 결과가 나왔으니까 벌써 뭐 검찰이 태세를 전환했다 이렇게 하기는 좀 이르겠죠. 네, 그렇지만 검찰 내의 기류가 변하고 있는 건 맞다고 봅니다. 기자들이 서울지검 관계자에게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예정이 있다고 보면 되냐 이렇게 물었더니 검찰에서는 수사 대상이나 방식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사안의 실체 규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은 수사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네, 원론적인 답변입니다만은 조금 그동안과의 뉘앙스는 좀 달라진 게 아닌가 네.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최근에 검찰 수뇌부를 만난 전직 검찰 고위 관계자는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말을 들었다 이렇게 전하더라고요. 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런 전직 검찰 고위 관계자가 네. 검찰이 지금 김건희 여사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은 검찰은 기소청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런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 있습니다. 위기감도 내부에서 좀 감지된다. 근데 네. 앞서 소개해 주신 대로 원칙대로 한다는 그 워딩은 네. 소환하겠다는 걸로 해석이 가능할까요? 검찰이 이게 원론적인 발언이긴 한데요. 검찰이 가장 힘이 있을 때가 사실은 원칙대로 수사할 때입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뉘앙스가 달라지기도 합니다만은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 어쩌면 가장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네, 사실 대통령실이나 법무부 등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려 했으나 증거가 없어 못하지 않았냐 이렇게 답변하기도 했거든요. 네. 지난 정부에서 조사를 많이 했지만 증거가 없어서 기소하지 못한 것 아니냐라고 한다면은 윤석열 정부 출범이 2년이 다 됐는데 검찰은 왜 무혐의 처리하지 않고 있는 거죠? 뭔가 뭐 있다는 얘기인가요? 검찰에서 잘 알고 있겠죠, 사실. 네. 무혐의 처리를 못한다는 얘기는 검찰도 뭔가 거리끼는 게 있지 않겠냐 그런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수사 자료를 공개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증거가 없다면은 무혐의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건을 종결시켜 버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검찰이 재판부에 낸 종합 의견서에는 분명히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가 22억 9천만 원의 이익을 봤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종합 의견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그러니까 재작년 12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 형사부에 제출한 자료거든요. 22억 9천만 원. 네.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22억 9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봤다. 그렇죠. 네, 이게 그 검찰 사건 종합 의견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김건희 여사가 13억 9천만 원, 최은순 씨가 9억여 원의 매매 차익을 올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총 매매 차익은 실현 차익과 미실현 차익을 합친 액수입니다. 네. 김건희 그렇다면 검찰에서 네. 왜 소환 조사도 하지 않고 다른 관련자들은 기소했으면서 이 김건희 여사는 기소도 안 하고 그렇다고 무혐의 처분도 안 하고 그냥 두는 이유가 뭐 있나요? 사실 그게 의문입니다. 네, 저 정도의 차익을 거뒀다면 검찰이 확인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난해 2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 그 재판에서 1심 판결이 있었는데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군호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나머지 관련자 5명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6명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를 한 겁니다. 네. 이미 여러 언론에 보도됐습니다마는 판결문 본문에만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37차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검찰이 기소한 통정 가장매매 중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게 102건인데 네. 이 중에 48건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이용한 거래입니다. 네네. 검찰은 계속 수사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해 왔는데 1심 판결이 나고도 1년 2개월이 지났으니 이제 검찰이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검찰은 항소심 재판을 지켜보겠다고 그랬는데 네. 다른 관련자들은 이미 1심 판결이 나왔는데도 1심 판결 이전에 기소를 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검찰이 좀 뭔가 좀 주저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조국 혁신당 네. 마지막 경고라면서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계속 주장하고 있죠. 그렇게 요구를 했죠. 조국 네. 혁신당 조국 대표는 어제 총선 이후에 첫 행보로 당선자들과 함께 대검찰청을 찾아서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 조사라고 촉구를 했거든요. 그 대목 잠시 들어보시죠. 네. 검찰은 즉각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해서 조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검찰도 이번 총선에서 확인된 뜨거운 심판이 자신들과 무관하지 않은 점을 잘 알 겁니다. 두려운 민심을 확인했을 겁니다. 그 조 대표는 검찰의 서늘한 칼날은 왜 윤 대통령 일가 앞에서는 멈춰서는지 묻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조 대표는 김 여사가 만약 무혐의라면 국민과 언론의 눈을 피해 다니지 않도록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지 않겠느냐라고까지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번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건희 네. 여사 특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도 일부 나왔죠. 그렇습니다. 민주당 텃밭으로 불리는 서울 도봉갑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김재섭 당선인은 오늘 CBS 김광일 기자가 진행하는 지지율 대책 회의와의 인터뷰에서 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전향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네. 국민들의 요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수사가 미흡하다. 이거 왜 이렇게 미심쩍게 처리하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특검법 논의를 하기 이전에도 저희가 자성적으로도 자성적 청찰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 당선인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검기어처럼 여긴 건 국민의힘 정당이었다. 우리들만의 검기였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특검으로 가지도 않을 일을 오히려 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밝힌 건 김웅 의원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네. 김 당선인은 다만 법안에 여러 가지 독소 조항이 있다. 예를 들면 수사 결과를 매일매일 브리핑한다는 것은 형사소송법과 많은 차이가 있는 조항이다. 사인 시절에 있었던 일을 특검으로 만들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길 수 있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은 어쨌건 지금 여당 내에서 이런 의견이 나온다는 것은 앞으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은 여야 간 협의를 하지 않겠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